친구가 전 남편 욕하면서 말했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차버려. 절대 용서하면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1년 동안 제 전 남편이랑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2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날, 저는 복수를 준비했죠. 상견례 당일, 양가 부모님들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증거 서류를 꺼내며 말했죠. 두 분이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거 아세요? 제 생일을 상견례 날로 잡았다고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제대로 돌려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동창회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아니, 어쩌면 가길 잘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식당 귀퉁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 동창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잡담인 줄 알았죠. 근데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제 전남편 민수 이름이요. 재혼한다는 얘기였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3년 전 이혼하고 나서 그 사람 소식은 일부러 안 들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런데 재혼이라니. 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상대가 미진이라는 거예요. 내 20년 지기 절친, 고등학교 때부터 언니 동생처럼 지낸 바로 그 미진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컹 흔들렸어요. 귀를 의심했죠. 아니, 이건 동명이인일 거야. 세상에 미진이가 한둘인가. 그렇게 애써 부정하려는데 옆 테이블에서 또 폭탄 같은 말이 터졌어요. 두 사람이 이미 1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1년 전이요? 그때 전 이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았을 때. 그때 매주 만나서 내 편이 되어주고 전 남편 저주하면서 새 출발 응원해주던 게 바로 미진이었거든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못 잡겠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 문제로 울고 웃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사이인데요. 내가 이혼으로 무너져 있을 때 밤새 전화 붙잡고 울어줬던 사람이 바로 미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진이가 내 등 뒤에서 내 전 남편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옆에서 같이 전 남편 저주하면서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1년이 빠르게 지나갔죠. 미진이가 이상하게 자주 전 남편 얘기를 꺼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수는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 있냐고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전 그냥 미진이가 내 걱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혹시 전 남편 때문에 마음 아파하진 않나 확인해 주는 거라고 착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자기 남자 뒷조사였던 거예요. 내 속사정을 다 캐내서 민수한테 흘리고 있었던 거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거구나. 남편한테 배신당했을 때보다 더 아팠어요. 남편은 어차피 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친구는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더 끔찍한 건 내가 이혼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미진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가 나한테 했던 폭언들, 바람 피운 얘기들, 내가 밤마다 울면서 토해냈던 모든 상처들을 미진이는 다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는 척, 내 편인 척 하면서 뒤로는 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미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진이 목소리가 들렸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친구 맞나 싶었죠.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 거예요. 3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그 순간 말이에요. 민수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신혼 3년 차, 아직 신혼의 단맛이 남아 있어야 할 시기였죠. 근데 그 사람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게 됐어요. 노골적이고 역겨운 내용들이었죠. 따졌더니 민수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가 재미없어서, 내가 이해심이 없어서, 내가 살림을 못해서 그랬다고요. 결혼 생활이 지루해서 실수했다는 둥, 남자는 원래 그럴 수 있다는 둥 온갖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날 밤 미진이한테 전화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했죠. 미진이가 달려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택시 타고 우리 집까지 와서 아침까지 붙잡고 있어줬어요. 미진이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차버리라고, 바람 피우는 남자는 절대 안 변한다고,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니까 새 출발하라고 했죠. 밤새 민수 욕을 해댔어요. 인간 쓰레기, 최악의 남자, 저런 놈은 벌 받을 거라고요. 그 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미진이가 내 편이 되어주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혼 절차 밟는 6개월 동안 미진이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갈 때도 같이 가주고, 친정 부모님 설득할 때도 옆에 있어주고, 위자료 협상할 때도 조언해줬죠. 민수가 폭언하고 협박할 때마다 증거 남기라고 알려준 것도 미진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미진이랑 소주 마시면서 축배를 들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서로 격려했죠. 그날 밤 미진이가 했던 말이 귀에 생생해요. 민수 같은 놈은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인과응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혼 직후부터 미진이가 유난히 민수 소식을 자주 물어봤거든요. 민수가 어디 사는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새로 만나는 사람 있는지 계속 캐물었어요. 그때는 그냥 미진이가 내 걱정해주는 줄 알았죠. 혹시 내가 아직도 미련 남아서 힘들어하진 않나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보 같았죠. 알고 보니 그게 다 자기가 민수 만날 준비하는 거였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내가 민수한테 받은 상처를 미진이한테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민수가 나한테 했던 폭언들, 바람 피운 여자 얘기,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치사한 짓들까지 전부 다요. 미진이는 그걸 다 들으면서 같이 분노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들을 민수한테 유리하게 쓰려고 모아뒀던 거예요. 내가 민수랑 왜 안 맞았는지, 내 어떤 점이 민수를 힘들게 했는지 미진이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민수 곁에서 완벽한 여자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못해줬던 걸 다 해주는 척하면서 민수 마음을 훔쳐간 거죠. 이혼 1년 후쯤 미진이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헬스장 다니고 피부 관리받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난 미진이가 새로운 남자 만났나 보다 했죠. 친구가 예뻐지니까 괜히 내가 다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다 내 전남편한테 예뻐 보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내 앞에서는 친구 행세하면서 뒤로는 내 전남편이랑 데이트하느라 꾸민 거였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어요.
20년 우정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진짜 친구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내 곁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건지도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친구인 척 서 있다는 거리요. 미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전화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얼굴 보고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약속 장소는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앉아서 수다 떨던 그 자리에 이번엔 전혀 다른 이유로 마주 앉게 됐죠. 미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민수랑 만나는 거 사실이냐고요. 미진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그래, 만나고 있다고요. 1년 넘게 만났고 이제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고요.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고,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게 사과예요?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내가 이혼으로 죽을 만큼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던 그 입으로 지금 당당하게 내 전 남편이랑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지고 들었죠.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 있냐고, 20년 우정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냐고요. 미진이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너는 이미 민수랑 끝난 사이잖냐고요.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왜 자기가 새로 시작하는 걸 방해하냐고 되레 따지더라고요. 자기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건데 내가 왜 과거에 집착하냐고요.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미진이 맞나 싶었죠. 문제는 이혼이 아니라 배신이잖아요.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내 전 남편 만났다는 게 문제라고요. 미진이는 그것도 합리화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나를 위로하려고 민수 만났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민수한테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려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민수도 힘들어하고 있더래요. 서로 위로하다 보니 감정이 생겼다나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내 전 남편 위로해줄 시간에 나 좀 위로해주지. 왜 가해자를 위로해요? 그것도 피해자인 친구 몰래요? 미진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민수한테 너무 못했다고요. 남편 이해도 못해주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민수가 바람 피운 거라고요. 그 순간 정말 뺨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3년 전에 민수 편들지 말고 나만 봐달라던 사람이 바로 미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민수 편이 돼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말했죠. 그럼 3년 전에 왜 나한테 민수 차버리라고 했냐고요. 왜 민수가 쓰레기라고 욕했냐고요. 미진이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그때는 내 친구니까 내 편 들어준 거래요. 근데 지금은 민수 편이니까 당연히 민수 입장을 이해한다고요. 친구라는 게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건가요? 20년 우정이 남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무너지는 거예요? 카페를 나오면서 미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상견례 날짜 잡혔으니까 초대장 보내겠대요. 올 거면 오래요. 안 와도 상관없다고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우리 공동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이 둘로 나뉘어서 편을 가르고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미진이가 너무했다고 내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내가 왜 집착하냐고 미진이도 행복할 권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단톡방도 두 개로 나뉘고 모임도 따로따로 하게 됐죠. 미진이 하나 때문에 제 인간관계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어요.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고 이제 제게 남은 게 뭔가 싶었죠. 근데 울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미진이 만나고 며칠 후 민수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요. 민수는 처음엔 거절하더라고요.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이미 끝난 사이라고요. 웃겼어요. 끝난 사이 맞죠? 근데 내 절친이랑 결혼한다면서 나한테 알리지도 않을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제야 만나주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민수가 정했어요. 우리 집 근처 조용한 식당이었죠. 아마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 그랬나 봐요. 3년 만에 보는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옷도 잘 입고 있더라고요. 미진이가 관리해줬나 보다 싶었죠. 결혼했을 때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안 변하던 사람이 말이에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진이한테 들었다고, 내가 화났다는 거 안다고요. 근데 자기네는 진심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해요? 뭘 이해해요? 내가 이혼으로 죽을 만큼 힘들어할 때 내 친구랑 만난걸요? 민수 대답이 또 가관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이해 못 해줬다고요. 결혼 생활 내내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마음을 몰라줬대요. 그래서 외로웠고 그때 미진이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근데 또 내 친구랑 사귀는 건 괜찮아요? 민수가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미진이는 다르대요. 미진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준대요. 당신은 맨날 잔소리만 하고 자기를 무시했다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왜 잔소리했는지 아냐고, 당신이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따졌죠. 민수는 그것도 내가 자기를 이해 못해준 탓이래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민수가 불쑥 물어봤어요. 상견례 날짜 들었냐고요. 다음 달 초래요. 근데 날짜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설마 했죠. 우연이겠지. 하필 그날이었을 뿐이겠지. 근데 민수 표정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일부러 그날로 잡은 거예요. 물었어요. 왜 하필 그날이냐고요. 민수가 빙긋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기억하기 쉬워서래요. 당신 생일은 잊어도 우리 결혼기념일은 못 잊게 하려고 그날로 잡았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의도된 복수라는 걸요. 민수와 미진이 둘 다 나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당한 여자, 친구한테도 버림받은 여자,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축하해주러 올 거면 오래요. 안 와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자기네는 행복할 거니까요. 식당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지는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공책을 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상견례 날 민수와 미진이가 절대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나를 우습게 봤다면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제 생일을 상견례 날로 잡았다고요? 좋아요. 그럼 그날을 둘 다 평생 기억하게 만들어주겠어요.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상견례 당일이 밝았어요. 제 생일이기도 한 그날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민수와 미진이가 만난 증거들을 모았죠. 1년 전부터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데이트했던 사진들까지요. 민수 신용카드 내역도 구했어요. 아직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진이가 저한테 보낸 카톡들이었어요. 제가 이혼으로 힘들어할 때 미진이가 민수 욕하면서 위로해줬던 메시지들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죠. 상견례 식당은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민수 어머니가 예약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모이는 자리래요. 오후 6시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한 화장을 하고 갔어요. 복수하러 가는 자리지만 품위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입구에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민수 씨 상견례 자리가 어디냐고요. 직원이 2층 룸으로 안내해줬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복수를 하는 거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큰 원형 테이블에 6명이 앉아 있었죠. 민수 부모님, 미진이 부모님, 그리고 당사자인 민수와 미진이까지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민수와 미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미진이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미진이 친구라고 반갑게 인사하셨죠. 오늘 축하해주러 왔냐고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축하해주러 왔다고요. 근데 축하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다고 했죠. 민수가 벌떡 일어서면서 제 팔을 잡았어요. 나가자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했죠. 손을 뿌리치고 테이블 가운데에 섰어요. 양가 부모님들께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가 민수의 전부인이라는 것, 3년 전에 민수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것부터요. 부모님들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핵심을 말했죠. 미진이와 민수가 만난 게 1년 전이라는 것, 그때 제가 아직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 미진이가 제 절친이면서 뒤로는 민수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프린트해온 증거들이었죠. 민수와 미진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특히 미진이가 저한테 보낸 카톡을 크게 읽어줬어요. 민수가 인간 쓰레기라고, 바람 피운 남자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런 남자는 평생 불행할 거라고 했던 메시지들이요. 미진이 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미진이한테 물어보셨죠. 미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혼 과정에서 미진이한테 털어놨던 민수에 대한 얘기들, 민수의 폭언과 외도 사실들을 미진이가 어떻게 민수한테 알려줬는지 정리한 타임라인이요. 미진이가 저한테서 들은 정보로 민수 약점을 파악했고 그걸 이용해서 민수 마음을 얻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죠. 민수 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보셨어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민수는 변명도 못하고 있었어요. 미진이 아버지가 일어서시면서 소리쳤어요. 오늘 상견례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절대 인정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미진이는 울고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두 분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요. 단 그 행복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죠.
3년 동안 짓눌렸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와 미진이한테 온 문자들이었죠. 사과하겠다는 둥, 용서해달라는 둥 온갖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읽지도 않고 차단했어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생일 케이크를 샀어요. 작은 케이크에 초 하나 꽂고 소원을 빌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은 다 정리했으니 이제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요. 촛불을 끄면서 웃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생일 선물을 제 스스로에게 준 것 같았거든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